자, 첫 번째부터 operate, operation. 동사야. 작동하다, 운영하다 또는 뭐 수술하다 있어가지고 operation의 수술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의어는 work 같은 거야. 얘는 자동사, 타동사 다 있어. 복사기가 잘 작동된다 또는 뭐를 운영하다 그럴 때는 operate는 또 목적어가 필요한 애들인 거고, 호텔 체인을 운영하다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단어야. operate. 그래서 그걸 작동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operator라 그래. 자, 그 다음에 draft란 말이 나왔습니다. draft는 초안이야. 우리 원고의 초안,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안, 이렇게 바로 초안이야. 그래서 당연히 first draft가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초안은 대리아의 사실을 밝혀냈어. 그리고 그래서 명사, 동사 다 있는데 일단 주로 명사가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뭐 군인들 모집하는 거 징병 이런 말 쓰지, 그렇지?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야. 의무적으로 몇 살 이상 되면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가. 그게 바로 징병제야. 미국은 모병제야. 자기가 신청해서 군인 되고 싶은 사람들을 뽑는 거야. 다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징병.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 선수들 선발할 적에 드래프트라는 말이 있어. 선발. 근데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얘만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entire는 형용사야. 형용사. 전체. 그래서 동의어는 whole. 그 다음에 완전한. 그러니까 뭔가 complete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 외우면 돼. entire life. 전체 삶. 한마디 우리말로 하면 평생이 되는 거야. 전체의 삶. entire life. whole life.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됐고. 자, 우리 blame은 우리가 책에서 했던 거야. 비난하다, 탓하다, 동사, 명사 다 있습니다. 동사, 명사 다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게 나와버렸네. be to blame for, 뭐뭇에 대해서 비난을 받다, 책임을 지다. 그래서 blame A for B 구조였어. 그리고 이러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A를 탓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수동태로 쓰면 be to blame for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verage는 우리말에도 많이 쓰는 거야. 지금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 동사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둬야 돼. 고2, 고3 때 가면 average가 동사로 나와. 뭐 평균이 되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알아두세요. 명사는 그닥 뭐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 found는 타동사지, 그치? 뭔가를 만드는 거야. 설립하는 거. 기구를 설립하거나 단체를 설립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알아둬야 돼. 뭐뭇에 기초를 두다 이 소리지. 그래서 거기에 명사가 foundation이야. foundation은 뭐 재단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걸 알아둬. 기초 토대. 요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 기초 토대. 자, enrich는 말 그대로 리치 상태를 되게 만들어 버린 거니까 풍요롭게 하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도 있어. enhance가 동의어가 될 수 있어. in 붙어버리면 뭘 되게 하다 하면 돼. 그래서 얘는 어렵진 않을 거야. 삶을 풍요롭게 하다, enrich their live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eek은 동사야, 그치? 요 불규칙 변화표 꼭 기억하시고, seek, sought야. 뭐뭐를 찾고 추구하는 거야. 도움을 찾고 구하는 거야. 그래서 추구하다라고 하는 pursue란 단어 쓰기도 하고 꿈을 찾는 겁니다. 추구하는 거야. 꿈을 쫓다 또는 꿈을 추구하다, 뭐뭐를 찾다, search의 뜻인데 얘는 또 이렇게도 많이 쓰여. seek to도로도 많이 써. 그럼 요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거야. 이때는 try to도 하고 동의어야. 뭐뭐 하려고 하는 거야. seek to help others는 남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거고 seek help는 도움을 구하는 거야. 방향이 바뀌어져. 이렇게도 알아두시면 돼. 얘도 많이 나오니까 이 표현 꼭 기억해. seek to do, try to do, seek to do. 저렇게 쓰는 것보단 밑에 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뭐 섹터는 그냥 가볍게 보면 돼. 뭐. 민간 분야, 퍼블릭 섹터는 공공 분야지. 그렇지? 뭐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런 분야. 그때는 퍼블릭 섹터가 되겠지. 이건 공공 분야. 프라이빗 섹터는 개인 민간 부분이죠. 자, 아이솔레이트는 뭔가를 고립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야. 그래서 명사는 isolation. 고립되어지는 거야.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수동태로도 많이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dvance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진보 발전 또는 뭐 심화 그렇게 명사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진보하다, 진보시키다. 의학 분야를 발전시키다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해. 그리고 뭐 어떤 의견을 제시하다라는 뜻도 있어. 이론을 제시하다. 그러니까 전진, 발전, 심화만 있는 게 아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알아두세요. in advance라는 게 있어. 이때 advance는 명사야. 얘는 미리 이런 뜻이야. 미리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실 거면 미리 사전에 연락 주세요. Contact me in advance.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dvance가 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뜻이야. 그렇지? 한자로 쓰면 선자에 해당되는 거야. 미리 뭔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in advance 꼭 알아두시고 이거부터 먼저 외우셔도 돼. 자, 그 다음에 confuse는 혼란시키는 거야. 기본적으로. 혼란시키는 거야. 그래서 동의어가 퍼즐입니다. 그래서 confuseing을 쓰게 되면 혼란을 주는 거고 confuse는 자기가 혼란을 받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시키는 스러운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얘는 뭔가 혼란을 초래하는 거고 얘는 혼란을 받은 거야. 그러면 그는 혼란스러웠어. 그럼 he was confused가 되겠지. 그치? 명사는 confusion이고 동의어 퍼즐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우리 퍼즐 맞출 때 그 퍼즐이야. 당황스러운 거지, 그치?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스러움. 자, current 나왔습니다. current는 형용사일 때는 현재라는 뜻이 됐는데 명사일 때는 완전히 바뀌는 거야. 뭐 약간의 어떤 그러한 의미적으로 연결은 돼. 기본적으로 흐름이야, current. 그래서 한자로 쓰면 흐를 유자에 되냐. 그래서 뭐 전류, 기류, 해류 이거 다 current에 들어가. 에어 커런트 하면 기류, 공기의 흐름. 그치? 그 다음에 바다의 해류, 전류, 전기가 흐르는 거. 그래서 일렉트로닉 커런트 이런 말 쓰기도 해. 그렇게 해서 하나 넣으시면 돼. 그런데 비슷한 걸로 커런시라는 단어가 있어. 사실 요놈이 중요해. 좀 어렵긴 하지만 커런시. 통화, 화폐. 통화라고 하는 게 전화하는 그 통화가 아니고 화폐를 얘기하는 거야. 통화. 통용되는 화폐야. 이 통자가 같은 통자야. 널리 쓰여지고 있는. 그렇지? 통념 이런 뜻이야. 통석적 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통용이란 말 쓰는 거야. 널리 쓰여진다는 얘기.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알고 있어야 돼. 두루두루 널리 쓰여지는 그 뜻이 바로 통용이야. 통용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 뭐 이런 도구들은 쓰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뭐 그냥 있다 정도만 봐도 돼. 애음은 더 좋고. 자, 제너럴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던 뭐 있었어? 유니버설 있었지, 그치? 그거의 친구야, 유니버설. 일반적이면서 보편적인 뭐 장군, 대장 이런 거 몰라도. 제너럴이야, 우리 이순신 장군 얘기하는 거야. 인 제너럴 일반적으로 인 제너럴이 제너럴이야 같은 뜻이야. 그리고 제너럴라이즈하면 일반화 시키는 거.
일반화시키는. 이렇게. 차라리 요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돼. 일반화시킨다는 얘기야. aggressive 나왔습니다. aggressive는 뭔가 공격적인 또는 적극적인. 요것도 있지만 요것도 있는 거야. 요것도 꼭 알아두시고. 적극적인.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in aggressive manner. 뭐뭐한 방식으로, 공격적인 방식으로, 적극적인 방식으로. aggression이 명사고, 뭐 hostili은 아직은 어려우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aggressive. 자, immense 나왔어. immense. 자, 좀 어렵긴 한데 enormous, 엄청난, 막대한 뜻이. 그래서 이렇게 해오시면 되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다. have an immense effect on. 엄청난 영향을 미치다. 이 같이 써야 되는 표현이야. 나중에 배울 겁니다. enormous 또는 vast, 이거 되게 많아. 그 다음에 또 tremendous. 다 엄청난, 막대한, 큰 이런 huge 이런 것들, 거대한다 이런 것들이 다 동의어들이야. 이렇게 다들 쫙 외우시는데 사실은 immense가 이 중에서는 좀 약간 덜 나오는 편이야. 자주 나오는 거는 쉽다는 얘기야, 그렇지? 중요하면서도 일단 얘네부터 먼저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자, gradual은 점진적인, 하나씩 하나씩 한다는 얘기야. 천천히. 그래서 뭐다? little by little. 하나씩 우리 계단 올라가듯이 한꺼번에 쭉이 아니고 step by step. 이게 바로 gradual이야. 계단 올라가는 느낌을 가지면 돼. 드론 타고 쫙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계단을 한꺼번에 10개씩 올라갈 수 없잖아. 그렇게 봐주시면 돼. 이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gradual. 자, exhibit이야. exhibit. 전시하다. 감정을 전시하는,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야. 디스플레이.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야. 그게 그림 작품이든 감정이든지.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됐고. 이 단어 나왔네. identical. 자, identical은 동일한, 똑같은, equal의 뜻입니다. 그래서 identical twin 하면 이게 바로 일란성 쌍둥이를 얘기하는 거야. 둘이 똑같은 애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identical reaction. 동일한 반응. 똑같은 반응. 자, identity 하다 보니까 identity가 하나 있네. identity는 신원 또는 정체성, 독자성 이런 것. identify는 신원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일시. 좀 맞네, 그렇지? 하나 더 적으시면 identification이라는 단어도 있어. 여기서 넣으시고 여기에 신원 확인 또는 신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 카드, 그렇지? 자, 아이디하고 비번 알려주세요. 비번은 패스워드야, 그렇지? 우리가 보통 PW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번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아이디 만들어야 돼. 요 아이디가 바로 요놈 얘기하는 아이덴티티. 그래서 신원 확인, 신분. 됐습니까? 아이덴티티는 정체성 이렇게 말했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다 보니까 독자성까지 가는 거고. 우리 요거 배웠었지? 뭐가 나와 있었어? identify A with B 배웠잖아. A를 B와 동일시하다. 그때 썼던 표현이야. 배웠던 거 그대로 다 나옵니다. 얘는 시험 볼 때 다 낼 거야. 얘네들은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dependent가 원래 있어. dependent는 종속적인, 뭔가 의존하는, 거기에 in을 붙여버리면 반대의 뜻이 되는 거야. 독립하는, 자립심이 강한. 그래서 dependent는 그거의 반대 표현. 뭐뭐로부터 독립했다. 그럼 명사는 independence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도 많이 써. be independent.
of 이렇게 뭐뭐의 독립적이다. 뭐뭐의 독립적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뭐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쓴다는 것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boast는 그냥 가볍게 보면 돼. 의시되는 거야. 뽐내는 거야. show off. boastful은 의시되는, 자랑하는 쓰는 표현인 거고. 자, invest는 투자하다. 투자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투자가 던질 투자야. 우리 투척, 투수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자, 시간과 동안으로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배운 거 나왔네. 많은 총액의 돈이니까 거금을 투자한 겁니다. 어디에? 그래서 in을 붙이는 거. 어디에서 invest. investment는 명사고. 자, 배얼리 표시해놓고 거의 뭐뭐한다라고 하는 문법 책에서 보통 많이 배웠던 거야. 뭐 빈도부사 해가지고 거의 뭐뭐한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이 써. 오히려 이 편을 더 많이 써. 겨우, 간신히, 가까스로 이런 것이. 간신히, 가까스로 살아남았어. 이게 훨씬 많이 쓰는 거야. 베얼리가 거의 뭐뭐 않다보다는 겨우 가까스로 간신히. 그래서 베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꾸미지 않은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란 뜻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가장 쉽지. 이렇게 오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barefoot.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맨발이야. 벌거벗은 발이.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이니까. 그래서 barefoot 형용사로 쓰일 땐 이런 거. 좀 올라가면 이런 것도 있어. bare fact. 뭐야? 있는 그대로의 사실. 한마디로 명백한 사실. 꾸미지 않은 그냥 벌거벗은 그대로, 즉 한마디로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게 바로 bare fact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barefoot 정도만 알고 있어서도 쉽다는 얘기지. 베얼리는 간신히 겨우 가까스로. 자, revenue는 EBI 들어오는 돈들이야. 세입 또는 수입, 광고 수입 하나 외우면 되지. 광고 수입. 그렇지?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세금 수입, tax revenue, 세입이 바로 그런 거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brilliant, 뭐 대단한, 훌륭한, 반짝거리는 뭐 이런 거야. 한 좋은 거야, 그래. 그러면 묶어서 하면 되잖아. brilliant ideas, 훌륭한 또는 대단한, 훌륭한, 명석한 그런 아이디어들. 자, 그리고 올라가시죠. 와, reject 나왔습니다. reject. 우리말로 이제 많이 써. 거절하다, 거부하다. refuse는 거부하다. 사실 거절과 거부는 약간 의미는 다른데 이제 막 섞어 쓰기도 해. 일자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손절인가요? 그렇지? 자, decline 그런 뜻입니다. decline이 거절이란 뜻도 있고 감소란 뜻도 있어. 뭐 그 회사에 매출이 감소될 때 쓰는 것도 있습니다. decline은 두 개가 있어. 거절, 감소. 자, 그러면 거기에 명사는 rejection이야. 자, 이거 많이 나오지. despite는 기본적으로 전치사입니다. 뭐뭐에도 그럼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뒤에 명사가 따라 붙는다는 얘기야. 그거의 친구가 누구? in spite of. despite가 9번 나오면 in spite of가 한 번 정도 나와. 얘는 갈수록 많이 안 쓰는 표현이긴 해.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내신에는 그런 거 별로 안 따져. 옛날 거 막 쓴단 말이야. 좀 답답하지 그러니까. 자, secondary는 우리가 말한 두 번째란 뜻이야, 그렇지? 그래서 뭐야? 우리 secondary school하면 이게 바로 중등교육 얘기하는 거야. elementary school하면 초등교육 얘기하는 거고, primary. 그렇지? 자, 그런데 얘가 중요해. 두 번째지 말고 뭐야? 2등하면 괜찮잖아, 그렇지? 그런 뜻이 아니고 부수적인, 부차적인, 한마디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뜻이야. 그러니까 중요도 면에서 밀리는 거야. 1등한테 밀리는 거야. 자, 회사의 비용, 그 제품의 비용은 두 번째야. 제품의 퀄리티보다. 그럼 퀄리티가 우선이고 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얘가 1등이야.
얘는 뭐다? 2등 1에서 은메달이 아니고 얘는 별로란 얘기야. 여기에 비해서 못하다는, 그때 쓰는 게 바로 세컨더리야. 뭐 알아두셔야 돼. 자, injured는 우리가 injure가 다치게 하다 해서 ed가 붙어가지고 상처받은 또는 다친 뜻입니다. 우리가 injury가 바로 명사야. 우리 축구에 뭐가 있어? injury tim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injury time은 뭐야? 자, 우리가 원래 축구가 45분이야. 근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선수가 부상당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잠시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한 5분 그냥 까먹었어. 그렇지? 그 시간을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야? 추가 시간 우리가 붙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인저리 타임이야.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convince 정말로 중요해. 자, 동사는 뭐라고? 확신시키다 납득 다 비슷해. 뭔가를 확신시키고 설득시키는 거야. 자, 우리 배웠었어. convince A of B라고 배웠었습니다. 보스를 확신시킨 거야. 납득시킨 거야. 설득시킨 거야. 자기의 의견으로 확신시킨 겁니다. 이렇게. 얘는 몇 가지가 있느냐 구조만 적어볼게. convince 지금 나왔던 게 A of B 구조야. 그치? A는 보통 사람입니다. 사람들. A에게 B를 확신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 that 주어 동사.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에게 대디아의 사실을 확신시키다. 그래서 of 명사냐 대절이냐 뜻은 똑같아. 요렇게도 쓰인다라는 것. 그냥 오늘은 구경 나중에 나올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다시 확인시키는 거야. 자, 오늘 좀 유달리 좀 많이 나오네. 좋은 것들이. ultimately입니다. ultimate에다가 ly를 붙인 거야. 최종의 궁극적이라는 뜻이야. 나중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할 때 쓰는 거지. 그래서 eventually 뭐 근본적으로 다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자,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긴 한데 대박 중요한 단어야. 발음도 좀 쉽진 않아. vulnerable이야. vulnerable. 취약한 뜻이야. 공격받기 쉬운, 취약한, 연약한 뜻이야. 얘는 더 어려운 단어야. 근데 중요해. 고3 때 가면 susceptible. 나온 김에 같이 해버리자. vulnerable, susceptible.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to가 붙는 거에 신경 쓰세요. 뭐뭐에 취약한 뜻이야. 극심한 겨울 날씨에 취약해. 꽃들은. 그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취약한, 혹독한 훈련에 취약한. 그래서 그거의 명사는 vulnerability입니다. 취약성. 얘는 꼭 뭐다? to가 붙는다는 거. susceptible은 아직은 몰라도 돼. 뭐 그냥 s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 단어는 꼭 중요. 정말로 중요. 자, heal. 우리 힐링 생각하면 돼. 우리말에 영어가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단어 여기도 쉬워. 그건 왜 쉬운 거야? 그 말을 우리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쓰다 보니까 쉬운 거지. 그렇지? 마찬가지야. 아, 그럼 뭐다? 뭐 얘도 많이 봐. 그렇지? 그러면 쉬워지게 돼 있어. 그게 단어입니다. 단어 자료는 거 간단해. 자, 이제 하나. flexible.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야. 유연한. 우리 마치 저 버드나무 생각하면 돼. 휘청거리는 거. 부러지지 않아. 대나무는 그렇지? 꼿꼿한데. 자, 버드나무 같은 애들은 휘청휘청거리는 거야. 우리 마치 그거 생각하면 돼. 식당 앞에서 광고하는 그거 뭐야? 바람 넣는 풍선 같은 거 휘청휘청거리는 거. flexible입니다. 유연한. 이 단어 많이 나와. 유연한. 그래서 flexibility가 명사. 몸이 유연해야 돼. flexible. 계획이 유연해야 돼. 그치? 융통성 있다는 얘기입니다. defeat. 이놈은 뭐야? 동사, 명사 다 있어. 동사. 근데 명사는 뭐야? 패배. 근데 동사는 뭐야?
패배한 게 아니라 패배시킨 거야. 그래서 수동태 써버리면 진 겁니다. 패배한 겁니다. 자, explore. 뭔가 찾는 거야. 탐자가 다 들어가네. 탐험하다, 탐사하다, 탐구하다. 자, 화성의 표면을 탐사하다. explore the surface of, 달의 표면. 그치? 우리의 의견을 검토하다. explore our option. exploration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야? 명사. 탐사, 탐탐탐. 탐사, 탐험, 탐구. 탐험가는 explorer 붙이면 돼요. 그래서 됐고, glance. glance는 힐끗 보는 거야.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일견 이런 뜻이야. 한번 슬쩍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표현만 알아두시면 돼. at a glance. 한눈에 한번 힐끗 봤는데 벌써 파악했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at a glance입니다. automatically 이거 우리가 뭐 알고 있으니까 그냥 쫙 보시면 돼. 자, 오늘 주요 단어들 많이 나왔었으니까 다시 한번 쫙 보시고 화요일 날 테스트 보겠습니다. 어, 2월 24일이구나. 자. 조동사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했었고, 이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메이저 리그부터 들어가는 거야. 순서는 그냥 내가 머스트를 잡은 겁니다. 머스트. 자, 머스트는 근데 뭐야?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스트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1번 뜻은 우리말로 뭐뭐 해야만 돼. 어떤 강제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에 했다시피 풀어버리면 영영사전식으로 It is necessary to do 구조라 그랬어. 그럼 무슨 소리야? 뭐뭐 하는 것은 필요해 이 소리지. 이게 첫 번째야. 이럴 때 동의어가 누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to do가 있다. have to do는 주어가 단수면 has가 되고 과거면 had가 되고 그리고 미래면 will have to do까지. 그래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have to do가 나올 수 있는 변형권은 요거 4개밖에 없어. 실제 나오는 걸 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우리말로 자꾸 공식처럼 하지 말고 have to do, has to do, had to do, will have to do 이렇게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 자, 하나 했어. 그런데 두 번째 뜻은 주로 뭐가 있냐면 얘는 주로 이렇게 잘 써. 어떻게? must be 이렇게 붙어서 많이 써. 얘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You must be Mr. Kim. 너 미스터 김에 틀림없지 할 때 쓰는 표현이야. 얘는 그래서 주로 비동사일 때로 많이 들어와.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서. 그럼 이때는 요 앞에 있는 요거랑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not을 붙일 때가 있어. must에다가 not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보는 거야. 근데 거기서 또 두 개로 갈려져. 무슨 소리야? 이렇게 쓸 때가 있거든. must not do. 그치? must do의 부정은 여기다 끼워 붙는 거야. must not do. cannot, may not, should not. 그런 것들은 많이 쓰이는데 must는 사실은 우리가 왜 낯선 거야? must는 사실 많이 안 봤으니까 낯서는 거야. 그렇지? 잘 안 보게 되는 거야. 이때는 뭐다? 뭐뭐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하지 마 이 소리야. You must not go. 너 가지 마 이 소리지. 근데 그거 잘 안 쓰지. 그럼 이때는 뭐냐면 여기에다 붙인 거야.
이렇게 써야 돼. 여기에다 not을 붙이고. 뭐 돼? 뭐뭐하지 않는 것은 꼭 필요해. 그래서 이 말이 된 거지. 맞니? 근데 얘는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 거야. 그럼 뭐야? 얘가 있어. 이거 좀 이따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must는 별로 잘 안 써. 오히려 캔낫을 더 많이 써. 얘가 더 센 놈이라 그랬어. 그 놈이. 그래서 얘는 그냥 그래서 내가 살짝 가로쳐 놓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게 낫을 붙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요게 낫을 붙이는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은 필요하지는 않아 이 소리지. 그렇지? 그럼 저게 무슨 소리야? 여기에 not을 붙이는 거야. 그럼 쟤네들은 어떻게 돼? have to도 계열에다가 not을 붙이면 don't have to도가 돼버리는 거야. 또 뭐가 되는 거야? doesn't have to도가 되는 거야. 또 뭐가 되는 거야? didn't have to도가 되는 거야. 뭐 will도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뭐다? 이때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 여기에 not을 붙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치? 요 기본 구조에서 not을 여기다 붙이면 요 놈이 되는 거고, 여기다 붙이면 요거 되는 건데, 우린 얘는 별로, 뭐, 하지마, 가지마, 별로 안 쓰여. 근데 요 놈은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바뀐다. You don't have to say that. 너는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 이 소리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해서 must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고 가보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보존해야만 돼. 물을. 드라우트는 가뭄이지. 가뭄 기간 동안에 물을 좀 많이 아껴 써야 돼. 보존해야 돼. 드라우트, 가뭄. 이 정보를 드러내 보이지 마. must나 disclose. disclose는 우리 아까 나왔던 어디? 리빌에 해당되는 거야.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마. 노출시키지 마. 오픈시키지 마. 회사 밖에 있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다는 얘기야. 틀린 건 아닌데 잘 안 쓰는 거지. 자, 그 다음 뭐 나왔어? This must be the book. 이게 그 책임에 틀림없어. 너가 찾고 있던 책임에 뭐뭐임에 틀림없어. 이 소리지.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국은 뭔가를 확신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must 하나 끝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존재감 별로 없는 애 누구? may, might. 어떤 화학 물질은 추측이야. 아마도 뭐 할 수 있어? 야기시킬 수 있어. 환경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소리지. 근데 지문에서 많이 나와. 왜? 추측을 하는 거니까 추측의 거의, 그치? 단독 플레이어는 may, might. 이거보다도 약간, 그는 아마도야. 아마도 답을 알 수가 있지만 나는 이건 뭐야? 추측이니까 확신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됐나요? 추측이구나. 이 소리. 존재감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웠던 may I use가 좀 뭔가 남들한테 이거 쓰지 마. 뭐 이렇게 허락받고 요청하고 이럴 때는 그건 우리가 지금 이제 고등부에서는 별로 필요 없어. 중등부 때는 할 거고. 자, 그 다음 가볼까? 가브리엘라는 불어를 유창하게, fluently, 아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 그럼 이때는 뭐냐면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그럼 얘는 뭘 쓸 수도 있어? 아까 여잔가? She is able to speak.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 그 시절에 1달러에 그치? 한 상자의 시가를 살 수 있어. 그럼 그때 뭐 나왔었어? 요게 과거 시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뭐를 할 수 있다 표현할 때는 뭐 쓰는 거다? 요렇게 써버리면 얘는 과거 표현이 된 거니까 you were able to가 되겠다는 얘기겠지. 요 때만 과거처럼 생각되는 거야. 어떤 능력을 얘기할 때만. 추측이나 뭐 허가나 이럴 때는 아닌 겁니다.
겁니다. 자, 집에서 생겨나는 대부분의 사고들은 예방할 수 있어. 이때는 능력이 아니고 뭐다? 어떤 가능성을 얘기할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현재야 과거가 아니고 가능성에 약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까?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것은 단순할 수가 없어. 이 소리지. 이보다도 단순할 수가 없어. 그럼 얘는 확실하게 뭔가를 부정할 적에는 must not보다는 can not이나 could not을 쓴다는 얘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 뭐 할 목적으로? 어느 누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뭐 할 때 so that 문장에서 뒤에 뭐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것이. 남들이 듣지 못하도록 뭐뭐 하도록 뭐뭐 하도록 이렇게 많이 썼던 겁니다. 이렇게. 그때 쿠드가 들어가는 거야. 쿠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 가정법 할 때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I wish I could. 이랬으면 참 좋겠어. 너하고 같이 BTS 콘서트에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 그때 쓰는 게 could야. 요 표현일 때. 요거. 그러니까 could가 쓸 수 있는 거 하면 쫙 보는 거야. 또 뭐 있어? 우리가 문법 문제 아니 가정법 할 적에 이렇게 썼었어. 그렇지? 좀 더 가까이 살았었더라면 자주 방문할 수 있었을 텐데 could 쓰는 거야. 그리고 가끔 이렇게 if들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어를 할 수 있다면 그 일에 지원할 텐데. 가볍게 봐. 여기 뭐 나왔어? might도 마찬가지야. might도 어떻게 돼? 이렇게 쓸 경우에 우리 가정법에서 배웠던 대로 he was가 아닙니다. were를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과거 동사 있을 적에 여기 might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may보다는 might. 이때는 might만 딱 쓰는 거야. 이때 모두가 다 would가 다 쓸 수 있다. 여기 would 써도 되고 여기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거야. 그렇죠? 얘네가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 자, 요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would 가보겠습니다. Would you mind? 그렇지? 많이 나오는 거지. Would you mind doing이야. 창문을 닫아주는 것을 너는 꺼리냐? 이 소리지. 기분 나빴냐? 이 소리 한 말이야. 꺼리냐? 아니야, 안 꺼려. 그럼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말은 뭐다? No, 이 소리지. I don't mind. 또는 뭐다? Never mind. 안 꺼려. 신경 안 써. 문 닫아. 이 소리지. 그치? 긍정적인 답을 줄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겸손한 약간 표현할 때 would you? 그치? 이때는 뭐냐면 어떤 과거에 늘 하던 그런 건데 이때는 이거 써도 괜찮지. yes to do. 그래서 옛날에는 호수에 매 여름마다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하곤 했어. 그래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과거야. 과거야. 자, 요게 가장 또 기본적인 거야. They said that 표시해놓고 said가 지금 뭐야? 과거입니다. 얘가 기준 시점이야. 그들이 그때 말했어. 뭐라고? 월요일까지 문서를 보내줄 거라고. 그 당시에서 과거 시점에서 앞으로 뭐뭐 할 거야? 그때 쓰는 게 will do가 아니고 would do. 그치? 여기가 만약에 현재형이면 그럼 그때 뭐 써야 돼? will do를 써야 되겠지. 그치?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뭐뭐 할 거야? 이러면 will do. 됐나요? 그런데 과거 시점에서 앞으로 뭐뭐 할 것이야. 그때 뭐 쓰는 거야? 그때는 would do. 이건 뭐 기본이야. 그치? 요렇게 가장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would는 뭐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거지. would like to do. 뭐뭐 하고 싶다 할 때 쓰는 표현이야. would like to do. 사과하고 싶어. 지연된 거에 대해서. would like to do. 그다음 뭐 하는 거야? 오전 동안에 그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도 뭐다? 약간 이런 의미랑 비슷해. 그렇지? 또 소망할 때 쓰는 그냥 가볍게 봐. 이래갖고 문법 문제 안 냅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다 그랬어. 이 표현 누구? if 절에 do 나오고 did 나오고 여기 어떻게 돼?
혹시 너가 100만 파운드에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면 얻는 거지, 그렇지? 벌게 된다면 무엇을 할 건가? 아까 얘기했던 가정법 표현일 때 쓰는 표현. 그리고 뭐야? 여기다 가정법에 해당되는 거야. 그냥 가볍게 보세요. I wish에도 예 쓸 수 있습니다. I wish you could, I wish you would 다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실제 would 쓰는 거 한번 쫙 봤어. 문법 문제는 나올 일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건 should가 나왔습니다. should가 나오는 표현. 자, should는 ought to야. 요즘은 안 쓰기는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그랬어. 대신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ought to야, should do. 그럼 얘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뭐라고 풀면 이거야. It is good 또는 it is right to do. 뭐뭐 하는 것이 참 옳고 좋은 일이야, 이 소리지.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게 참 옳고 좋은 일이야, 이 소리지. 그건 우리말로 하면 그냥 뭐뭐 해야만 돼, 이 소리야. 그렇지?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딱히 그럴 말이 없으니까 그냥 뭐뭐 해야만 돼 하다 보니까 마치 must랑 비슷하게 쓴 건데 그냥 풀어서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요건 다 뒤에서 배울 건데 다 나왔어. 얘도 마찬가지로 if 절 안에 요렇게 should가 들어갈 때가 있어. 너가 혹시 하다가 어떤 질문이라도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 이거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If you should do 뭐뭐 한다면 그 다음에 요것도 아마 기억날 수 있어. 뭐뭐 해야만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사 뒤에 대절 올 쪽에 어떻게 된다? should를 쓰는 거야. 그는 즉각적으로 즉시에 immediately 레포트를 완성해야만 돼 라고 그 상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럴 때 뭐다? 요 should가 생략이 돼서 싹 없어지면 he finish가 되는 거야.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현재금 he finishes 이렇게 써야 되는 이게 아니고 얘는 여기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분도뿌려. 그렇지? 뭐 he be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뭐야? should be가 생략되고 should가 정말로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그래서 should가 나오는 거 한번 쭉 해본 겁니다. 얘도 뭐뭐 할 시간이야? It's time that. 자, 이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시간이야. 단순히 떠들기보다는 이렇게 쫙 해서 누구까지 한 거야? 앞에 기본 메이저 8개의 출정 나왔던 걸 한번 쭉 구경을 해본 겁니다. 자, 지금은 문법에 대한 얘기야지. 326번부터 어디까지? 333번까지는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동사의 유일한 문법 문제야. 표시해 보겠습니다. might have understood, may have forgotten, could have come, must have studied, cannot have served, should have told. 이렇게까지 331번까지.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은 뭐다?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그러면 얘를 you misunderstood야. 과거로 쓰면. 그치? 그럼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뭘까를 보는 거야. 너는 시험 중에 질문을 오해했어! 이러면 이거 쓰는 거야. 그치? 오해한 것이 기정사실이야. 그때 쓰는 건 이거야. 그럼 얘는 뭐야? 내가 생각하기에 you가 질문을 오해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했는지를 확실치가 않은데 그냥 내 생각에는 오해했을 거라고 추측할 때 쓰는 게 조동사 표현이야. 사실은 몰라. 오해했는지 아닌지. 그때 쓰는 겁니다. 얘랑 비슷해. 그녀는 미팅에 잊어먹을 수도 있었어. 얘도 뭐다? 얘네들 다 50%로 추측해보는 거야. 이때는 may 써도 괜찮아. 그런데 뭐야? 한번 전화 좀 해봐 이 소리지. 이거야. 소음은 아마도 지하로부터 나올 수도 있어 이 소리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 셋 다 50%의 추측 요걸 써놓으세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알 수는 없어. 그 노이즈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냥 이거를 말한 사람의 추측일 뿐이야.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must have study는 95%로 올라간다 그랬어. 아주 강한 추측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확신으로 바뀌는 거야. 강한 확신.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었음에 틀림없어. 자, 그럼 뭐가 나왔어? 그렇게 말했던 근거가 나오는 거야. 점수를 완벽히 받았기 때문에. 점수 거의 100점 맞았어. 그렇게 했거라고? 자, 그럼 뭐다? 여기 뒤에는 뭐가 붙어? 그것은 논리적인 근거가 따라 붙게 돼 있어.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반대도 있어. 뭐야? 99%로 아주 강하게 부정적으로 확신하는 거야. 안 했다고 보는 거야. 그는 모든 질문을 정확하게 풀 수 없었을 거야. 왜? 나오잖아. 왜? 시험이 너무 어려웠거든. 이게 마치 이거랑 같은 구조로 쓰는 거야. 여기가 뭐야? 그럼 얘도 논리적인 근거에 얘도 붙는 거야. 양쪽. 그러니까 뭐야? 추측이 아니고 확신이 돼버리는 거야. 얘는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얘는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긍정, 부정.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쓸 건지 이거 쓸 건지를 물어봐. 그럼 결국 뭐야? 문맥상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얘는 뭐다? 이 행동을 한 거라고 보고 이 행동을 얘는 안 한 거라고. 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 문제가 돼. 문법 문제로 문맥에서 찾는 거야. 꼭 기억해. 얘는 다른 거야. 뭐야? 너는 나한테 상황을 말했었어야지. 상황이 어려워.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그럼 얘는 결국 무슨 소리야? You 과거니까 did. 요거의 반대 didn't tell me야. 결국 뭐야? 말하지 않았어. 이 소리지. 그러면 저건 뭐야? 왜 후회라 그랬어? 아이 말했으면 참 좋았는데 너무 안타깝잖아.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표현. 됐나요? 그래서 후회란 말 들어요. 후회란 말은 결론은 이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요거는 그냥 수거 같은 표현인데 should know better than이 나오고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까지 쫙 나가는 거야. 잠깐 보자. 무슨 얘기인지. 그대로 한번 해볼까? 인터넷에서 네가 읽었던 모든 것을 기사라든가 짤에 나왔던 모든 것을 믿는 것보다 너는 더 똘똘해야만 돼 이 소리지. 그렇지? 한마디로 뭐야? 믿지 말란 얘기지. 그렇지? 이거 하지 말란 얘기지. 이거보다 너는 더 이렇게 하면 돼 이 소리지. 어리석게도 이거 믿으면 안 돼 이 소리가 332번이야. 그렇지? 한마디로 don't believe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믿지 마 이 소리야. 결국은 저 말 자체는 뭐라고? 저 뒤에 걸 하지 마 이 소리. 이게 바로 쓰는. 근데 밑에 건 뭐야? 비밀을 가지고 낯선 사람을, 그렇지? 나의 비밀을 낯선 사람하고 함께 그 사람을 믿었던 것보다 더 똘똘했어야만 되는데 찌찌찌 놓쳤네. 그건 뭐야? 결국은 이놈을 뭐다? 믿었다는 얘기지. 내 말 이해됐니? 그런 거야. 그렇게 얘는 결국 이렇게 돼버린 거. 그래서 의미가 살짝 달라지는 거 얘는 그냥 참고로 보죠. 여기다 써놓으세요. ough는 should라는 거. 남들의 의견들을 존중해야만 돼. 비록 너가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need는 우리가 일반 동사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이게 많이 나와. 뭐뭐 할 필요가 있다가 need to가 많이 쓰이는 거야. 그런데 예전에는 need가 이렇게 썼던 얘기는 뭐야? 일반 동사가 아니야. 왜? 일반 동사 앞에 바로 not이 안 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조동사를 뜻하는 건데 요즘은 거의 안 나와. 이거는 이제 아마 이거 내면은 그 선생님 정말로 옛날 꼰대 중에 꼰대야.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서 거의 안 쓰는 겁니다. 내가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나 써놓은 거야. 얘도 이제는 갈수록 안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해서 해석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요런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수거 표현 같은 애들. 근데 캔이 좀 많아. 정말로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얘네는 같은 의미야. 그러나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얘기는 뭐다? 뭔가를 강조할 때 쓰는 거야.
좋은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얘기 무슨 얘기야? 많이 하란 얘기야. 알겠나요? 자, 대표적인 게 이놈이야. cannot 붙고 to가 붙었어. 모르면 너는 폭우 속에서 운전을 할 적에 그치? 신중한 것을 하지 마 이 소리잖아. 그거 이상하지, 그치? 그게 아니고 요때의 not은 to를 부정하는 거야. to가 여기에다 넣지. 지나치다. 그렇지. 그래서 너는 이렇게 운전할 적에 아무리 신중해도 그렇지? 지나치지 않다. 그 뭐다? 엄청 신중하라는 얘기. 알겠나요? 꼭 기억해. 이거 모르면 그냥 애들 이상해져 버려. 의미가 달라지니까. 자, 여기서 스트레스가 동사야. 딱 써놓으시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동사로 쓰일 적에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얘 자체가 강조하다는 뜻이야. 자, 충분히 깔끔한 뚜렷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 이때는 뭐냐면 요 enough하고 같이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not do, cannot enough. 그 다음 뭐야? cannot over. 이건 마치 to의 느낌이야. to의 의미로 쓰인 거야. 현대 교육에서 기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됐나요?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그것은 뜻이 뭘까? 너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 굿 나잇의 슬립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것은 어려워 이 소리거든. 그럼 이상하지, 그렇지? exaggerate. 얘 다 같은 뜻이야. 중요성을 뭐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엄청 강조하다는 뜻이야. 자,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말하는 숙면이야. 우리말로 하면 숙면. 한마디로 푹잠이야. 풀었으면. 그렇지? 충분한 잠이야. 푹 자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되게 말해도 어렵지 않다. 그게 뭐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표현도. 얘는 요걸 기억하는 소리야. 얘는 요걸 기억하는 거고, 얘는 요걸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마 여러분들 문법책에서 봤을 거야. 뜻이 다 똑같아. cannot help doing, cannot help but think 밑에다가 do 써놓으시고 have no choice but to do. 뭐뭐 하는 것 외에는 어찌할 수 없었어. 그렇지? 한마디로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는 얘기야.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이때 help는 동의어가 avoid야. 그래서 우리가 avoid doing이잖아. 아름다운 장면을 매번 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every time, 얘는 whenever 쓰셔도 되고, 동물원을 방문할 때마다 아름다운 장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야.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중무정이지. 결국은 한다는 얘기야. cannot help doing, cannot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야. 꺾은 거야. 얘도 그런 뜻이야. 얘는 cannot help 다음에 but 나오고 동사의 원형 쓰인다는 거 꼭 기억.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생각했다. 결론. 회사는 달리 선택할 게 없어.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한마디로 구조조정하고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것 외에는 뜻이야. 여기 외에거든. 뭐뭐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리듀스 해야만 한다는 얘기지. 감소시키는 거야. 감소시키는 거. 같이 외워야 돼. 내신 서술형에 잘 나와. 특히 언어.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거든. 요건 한번 쓸 줄 알아야 돼.
이거 봐. 기본이 몇 개야? 3개 아니면 4개, 얘는 5개잖아. 그렇지? 이것만 딱 쓸 줄 뭐 서술형 끝나는. 서술형이 정말로 중요한 놈이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야. 실제 나왔었습니다. 그거에 동의어로 다른 표현을 내가 써본 거야.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체인지해야만 했어. 노동자들은 안전 헬멧을 써야만 했어. be forced to do, be made to do까지 얘네들이 다 같은 편들이야. 꼭 기억. 그러면 책에서는 이렇게 나온 걸 학교쌤이 시험 낼 때 뭘 낼 것 같아? 이거나 이거나 이걸로 바꿔치기 해놓고 내버리는 거야. 알겠나요? 그게 고등부 내신이야. 중등부 때처럼 해가지고는 50점도 맞기 힘들 겁니다. 그때가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자, 요번에 이제 마이너 그룹 애들입니다. 3인방. used to be, used to work. 그 다음에 비슷한 걸로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지만 여기까지는 뭔가 어떤 걔네들 관련되는 애들. 그 다음에 누구 나왔어? had better. 뭐 중요제 하나만 쓴 거야. would rather than. 여기서 반드시 do 써놓으시고, 원형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도 원형. 얘는 would rather야. would rather. than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may well, might as well. 얘네들은 이제 또 서서히 사라지는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have to도 한번 쫙 해봤습니다. 그리고 prefer도 있고, prefer는 to가 나옵니다. then 안 써. then 대신에 누굴 쓰는 거야? then to를 쓰는 겁니다. 자, 선호하는 거야. TV를 보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해. 선호하다는 뜻. 그 다음에 have to도에 이렇게 붙을 때가 있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있었어? 요거 있잖아. 그치? 그는 일하러 갈 필요가 없어.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집을 떠날 필요, 뭐뭐 할 필요 없이라는 뜻이. without having to do. 뭐뭐 할 필요 없이. 온라인 쇼핑은 뭘 가능하게 해버렸어? 고객들로 하여금 다른 가게하고의 가격을 비교하도록 가능하게 해줬어. 직접 집을 떠나 한마디로 밖으로 외출할 필요 없이. without having to do. 뭐뭐 할 필요 없이. 자, may well은 어떤 가능성이야. 내일 눈이 올 것 같아. 뭐뭐 할 것 같아. 뭐뭐 할 것 같아라는 뜻이야.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왔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일찍 끝났기 때문에 뭐 하는 것보다 다음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시작하는 뭐뭐 하는 게 여기 두지 그렇죠? 뭐뭐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뜻이야. 차라리 낫다는 뜻이야. 그럼 뒤에 사실은 as하고 뒤에 뭐 또 이렇게 붙는데 요거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여기서는 누구? used to, would rather, had better. 특히 would rather도 이것도 내신 서술형에 많이 나왔어. 실제 작년에도 태장군과 효원과 어디서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을 볼게 이제. 자 올라가. 3월 1만 딱 표시해 놓으세요. 별표 표시. would rather than. 여기 꼭 두가 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자, 첫 번째. 얘는 기본적으로 얘는 과거야. used to는 과거 시제야. 옛날엔 그랬어. 얘만 유일한 거야. 그녀는 예전엔 유명한 여배우였어. used to. 그럼 이거하고 차이는 뭘까?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잖아. She was a famous. 이거의 차이는 그냥 그녀는 예전에 유명한 배우였어. 끝. 지금은 몰라. 이것은 뭐야? 위에 것은 뭐야? 지금은 유명하지 않아까지 알고 있는 게 used to. 알겠나요? 자, 그래서 뭐 나왔어? be used to doing. 여기서는 뭐 하는데 익숙하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뭐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서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거야. 무대에 많이 섰으니까 남들이 자기를 막 바라보는 거 익숙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뭐 하는 거? 무대에 서 있는 것에 익숙한 거야. 양쪽의 평행구조. 이렇게. 자, 한 문장에 used to가 들어가는 게 다 튀어나와 버렸어. 자, 그 다음 건 뭐다? 우리는 예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어. 그래서 used to work 써도 되고, 우리 아까 배웠던 would work 써도 됩니다. 그리고 같이 커피 마신 적도 있어. would have. 그럼 지금 뭐야? 그러지 않다라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조동사 뒤에 나온 애들이 두 개라 그랬잖아, 그렇지? 어떤 조동사든지 간에 뒤에는 원형이 나올 수 있는 게 be가 나올 수가 있고 일반 동사가 나올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used는 이 두 개가 다 가능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would는 요 때만 가능한 거야. would be가 안 돼. 저 의미 때 would be를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 할 때는 would do만 되고 would be는 안 돼. 물론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밑에 거는 would를 써줬는데 위에 건 안 썼다는 얘기야. 여기다 써놓으시면 되겠지. 뭐 여기는 she would be 어때?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얘기야. 소셜 미디어는 새로운 제품들을 홍보하고 홍보하는데 쓰여진 거 있던 끊어. 뭐뭐 하기 위하여. 그리고 어떤 물건이 쓰여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또 다른 얘기야. 그래서 아까 누구? 얘네가 1번, 얘네가 2번, 얘네가 3번. 이렇게. 요거 한번 정리할게. 요거는 문법 문제로 많이 나와. 그리고 저편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사람이 보통 주어가 많이 나와요. 사람이 보통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used to do. 그러면 뭐다? 여기까지가 동사야. 이렇게 딱 표시했어요. 그럼 얘는 무슨 소리야? did야. 옛날에 했는데 근데 뭐야? 지금은 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뭘 붙인 거야? does not을 붙인 거야. 알겠나요? 옛날엔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게. 그게 바로 used to do. 두 번째, 사물이 나와. 물건이. 그리고 비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뒤에 to가 붙어. 얘는 싹 이렇게 끊어버리면 돼. 요거만 놓고 둘이 똑같아. 그치? 근데 얘는 뭐라고? 비동사가 있고 사물이 주어야. 뭐뭐 하기 위하여 쓰여지다 라고 하는 전형적인 수동태 구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3번. 그 다음에 어떤 거야? 사람이 주로 많이 나오고, 여기도 비동사가 나오고, used가 있고, 여기 뭐다? 얘는 시오. 왜? to doing을 쓰니까. 이때 to는 전치사야.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뜻이야. 이렇게. 그래서 새 놈을 갖고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러면 이때 얘밖에 없어. 그렇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야. 동물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투두가 보일 때는 뭐야? 두 놈이 있어. 1번하고 2번. 그런데 이게 다 있어주면 구별이 돼. 그리고 더더군다나 얘는 사물이 주어야. 그렇지? 그런데 뭐야? 안 보일 때가 있어. 무슨 소리야? 여기 보세요. 349번 볼게. may find가 동사입니다. 그럼 주어는 those야. 이렇게 가로치면 돼. 큰 도시에서 사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그 시골이야. 너무 조용해 라는 것을 알 수도 있더니. 그럼 무슨 소리야? 이 얘기는 who와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거죠. Who are used to doing. 알겠지? 그래서 눈에 보일 적에 이거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얘가 아니란 얘기야. 확인 들어가야 돼. 퀘스천에는 뭐다? 일종의 인쇄된 집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야. 근데 그게 뭐야? 통계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Which questions니까 are used야. 그래서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통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질문들이구나. 이게 뭐 하는 거네. 이렇게 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주의하면 돼. 오늘 많이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플러스에서 고등부에서 나올 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은 문법이 아니고 전치사 표현들인데 일단 표시 한번 해볼게. due to 비동사까지 있네. because of, on account of, owing to, on the ground that, in the face of, in spite of, despite. 이렇게 전치사 주요 전치사를 한번 쫙 보는 거야. 얘네들은 문법은 아니야. 어법 해석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 apart from, aside from 둘이 같은 편이야. 그 다음에 besides, including, like, 그 다음에 such as, prior to, as for, as with 이런 전치사들 묶여있는 그냥 뜻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꽤 많아. 정말로 많아. except for, other than, ahead of, regardless of, irrespective of, with respect to, with regard to, as regards, when it comes to, regarding, 기네. concerning, as to. 자, 여기까지가 전치사 관련된 전치사. 그 다음에는 부정 표현인데 조금 넘어가서 요거 쫙 넘어 좀 가고 부정 표현들이야. 여기는 뭐냐면 그냥 써놔. 부정 표현들. 부정은 독해에서 되게 중요한 애들이야. 부정의 뜻을 담고 있는 아주 많은 애들 쫙 정리. 그건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자, 437로 넘어가겠습니다. 437. 자, 437부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금 그겁니다. 문법에 관련되는 거야. 437번 40쪽을 피십시오. 그 앞에 이전 것까지는 요거는 암기가 주로 해야 되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시고, 여기까지는 문법적인 걸 좀 먼저 하기 위해서 이걸 펼쳐드는 거. 자, 오늘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 중학교 때, 중3 때까지 해서 2학년 때에서 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뭐 디리따 맨날 물어볼 때 엄청나게 썼고 아주 지저분하면서 골치 아팠던 것들이야. 뭐 밑줄 그어놓고 이거랑 똑같은 용법, 그치? 찾는 거. 얘네는 어쨌든 간에 그냥 뭐 싫지만 어쨌든 간에 중3 시험 때 나오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돼. 그치? 그건 그때 내가 또 알려줄게. 좀 더 편하게 답 찾는 거. 뻔한 것들 말고. 자, 고등부 가서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치? 아주 시골 다니고 도시에 있는 어떤 학교가 가끔 중학교 문법처럼 내는 학교들이 가끔 있어. 그건 뭐냐면 그 학교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한번 개념을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웠던 걸 좀 더 간결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동사가 너무 중요해. 그치? 필기는 나중에 하세요. 자, 동사가 뭐 수천 개야. 일도 가장 많이 하는 애야. 그치? 개수도 많고 뭐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그치? S도 붙여야 되고, 뭐, 과거도 써야 되고, 별것 다 해. 너무나 많아. 중요한데, 너무 많아. 얘네 힘든 거야. 그치? 옆에를 이렇게 멀리서 봤더니까, 저쪽에서, 아, 항상 주연급은 명사야. 그치? 모든 팬들이 다 얘한테 붙어 있어. 사인해 달라고 그러더니 얘는 맨날 고생만 하면서 사인도 못 봐. 자기한테 누구 와서 사인해 달라는 팬도 없어. 얘 너무 부러운 거야. 얘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은 많은 애야. 근데 보니까 또 그 옆에 형용사가 이렇게 또 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히히거리면서 놀고 있으니까 또 형용사도 부러운 거야. 또 그 형용사 뒤에 또 누가 있어? 형용사 뒤에 부사도 있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바라볼 적에는 쟤네가 다 부러운 거야. 그렇지? 나는 맨날 일만 하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을 주고 쟤네들을 사고 싶은 거야. 나도 명사가 되고 싶어. 나도 형용사가 되고 싶고. 나도 부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첫 번째 돈이 가장 많았던 애는 요 세 개를 다 갖고 싶은 거야. 이 역할을 다 하고 싶은 거야. 나도 이제 이 힘들고, 그렇지? 고생스러웠던 동사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얘는 돈을 가장 많이 써서 투두라고 하는 어떤 마스크를 쓰게 된 거야. 그렇지? 재밌지? 그럼 투두가 이제 뭐야? 얘는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돈을 가장 많이 썼으니까 마스크 3개를 받은 거야. 그렇지? 나중에 써. 그 정리는 노트 정리.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인 거야. 그렇지?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구체적으로 뭐 하느냐 좀 이따 다시 할게. 두 번째는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오직 명사만 딱 되고 싶어. 그래서 걔는 doing이라고 하는 마스크를 받은 거야. 그렇지? 얘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돈만 쓰고 얘는 오히려 요걸로만 만족해. 또 하는 애는 나는 그것도 필요 없고 형용사가 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얘는 마스크를 2개를 받는 거야. 형용사를.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사야. 됐지, 그렇지? 그래서 형용사로 있다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분사 구문 전체는 또 뭐야? 부사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나요? 얘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얘는 명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제 뭐가 된 거야? 변신을 한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이제 누구는 아니야? 동사는 아니야. 공식적으로, 그렇지? 우리가 동사 찾기 할 때 얘네들은 동사는 아닌 거야. 이미 벌써 이제 동사가 안 됐어. 얼굴로 보면 뭐다? 명사처럼 보이고 형용사처럼 보이고 명사 하는데, 그렇지? 동사는 아닌 거야. 역할은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100%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애들이 돼버려. 알겠나요? 근데 뭐야? 개수가 많으니까 쓰임새도 많겠지. 그렇지? 그래서 특히 학교 내신 문법에 왜? 얘네가 지금 분량 개수가 많으니까 문법으로 나올 일이 많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게 한번 정리하는 거야. 자, 요건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쫙 한번 정리를 하는 걸 이제 쓰시면 되는데 오늘은 일단 투두부터 투두 1번 투두. 선생님이 이런 문법을 정리시켜 드리는 거는 그런 문법책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만나게 되는 걸 바탕으로 정리를 시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것보다 훨씬 많이 간결해질 거야. 자, 첫 번째 1번 이건 어쩔 써야 되겠네. 명사로 쓰이는 경우. 명사로 쓰였던 얘기는 무슨 얘기야?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로 쓰인다는 얘기야.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럴 때는 해석은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때나 일단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버려. 그렇지?
이때는 뭐뭐 하는 것이야? to는. 자, 그럼 첫 번째 명사가 뭔데? 이렇게 나왔어. 주어로 나왔어.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단수 취급하고 보어로 나오면 이렇게 되는 것이.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 이게 주어로 쓰이고 보어로 쓰이는 거. 주어로 쓰이고 보어로 쓰이는 거. 그렇지? 그래서 보어로 쓸 땐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앞에도 했지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얘는 뭐야? 뒤에서겠지만 뭐뭐 하기 위하여로 쓰이는, 한마디로 얘는 뭐로 쓰이는 거야? 부사로 쓰이는 거야. 뭐뭐. 그래서 꼭 무슨 소리야? 맨 앞에 to도 나왔다 해서 무조건 이 구조가 아니란 얘기야. 알겠니? 이게 훨씬 많아. 그 선생님이 여기다가 별별 더 치죠. 알겠지? 어떤 오해나 착각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중2 때부터 계속 이런 문법을 여러 번 배우잖아. 그렇지? 1학년 때도 배우고 2학년, 3학년. 그렇게 배울 적에 이걸 엄청나게 선생님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마치 뭐야? 와, 이거 정말로 많이 나오는 거 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실제 보면 이게 90번 나오면 얘가 10번 정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알겠나요? 실제적으로 많이 안 써. 근데 얘는 많이 써. 누구는 많이 쓰요? 얘는 많이 써. 보어로는, 주어로는 쓰이면 썼구나 어쩌다 보는 거야? 단수 동사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얘가 훨씬 많이 쓰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어는 하나 했어.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 여러분들 배웠던 거 뭐야? 뭐 진주어 가주어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은 많이 나와. 요거는 많이 쓰여. 이렇게 쓰는 거. 실제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많이 쓰여. 그렇지? 그럼 이때는 뭐다? 얘가 주어야.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얘는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어로 하는 건 하나 끝냈어. 보도 했어. 자, 그 다음 뭐 남았어 이제? 목적어가 있네. 그치? 목적어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목적어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소리야?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 이 소리지. 지금 이 두 개밖에 없어. 이 소리지. 그런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마스크를 받아서 명사의 타이틀은 받아서 명사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지만 100% 명사는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얘는 아무 타동사가 아니고 몇 개 정해져 있어. 우리 이걸 외워야 돼. 그치?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애들? 이런 거잖아. 그치? 이런 것. 뭐, hope to도 너무나 많지. 그치? help to도 너무 많잖아. 아무나가 아니야. 그럼 예를 들면 누구? enjoy는 to도 안 써. 이 소리지. 그치? 그래서 요건 우리가 좀 외워야 돼. 이미 외워놨겠지만. 그거야. 100%가 아니고 해당되는 걸 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안 돼. 이 소리야. 그럼 무슨 소리야? 이런 전치사 뒤에 to는 무조건 안 돼. 이 소리야. 그치? 보어는 무조건 됐는데 목적어는 뭐 이렇게 지금 뭐가 제약이 많네. 그치? 걸림돌이 많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해당되는 것만 있어. 요걸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였지. 목적어는 좀 까다롭네. 이렇게 딱 정리. 요렇게 해서 주어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물론 당연히 이때는 해당될 적에는 뭐뭐하는 것을로 해석하면 돼. 해당될 적에는. 그런데 이게 있어. 우리 아까 저 가주어 진주어처럼 원래 이렇게 썼던 것을 요 자리가 저 때랑 마찬가지로 기니까 뒤로 빼주시고 그래서 요렇게 쓰시고 요 자리에다가 누굴 쓰는 거야? 요렇게 쓰는 거야. 그렇지? 요거는 목적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여기는 주어에 대한 거예요. 됐나요? 요렇게 해서 명사로 역할하는 건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B야. 여기가 A고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무슨 소리야? 별로 존재감 없어. 원래는 뭐냐면 특정 명사 뒤에 누가 붙어 앞에서 붙을 수가 없으니까 뒤에 붙어서 요 시작과 끝에서 경계사 이렇게 쓰기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묶여지니까 안 돼서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얘를 꾸미는 거야. 소위 말해서. 그렇지? 이게 형용사로서 쓰이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몇 개 없어. 몇 개 없어. 대표적인 거. 뭐 something, nothing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얘네들 뒤에 to도 붙는 경우. 우리가 왜 something이나 nothing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붙어? 형용사가 뒤에 붙었잖아. 그렇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뒤에 to가 붙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많이 나와. to 앞에 붙는 특정 명사 한 세 놈만 알고 있어. the way to do. 뭐뭐 하는 방법. ability to do.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뭐야? 저럼.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도 first, second. 그렇지? 또는 뭐 last. last 에서 person 또는 뭐 thing. 사람 사물 다와 그리고 뒤에 to do. He was the first man to do. 그렇지? It is the first thing to do. 이런 식으로. 몇 개 없어. 정말로 한 5개도 채 안 돼.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 애들이야. 그럼 얘는 이걸로 끝. 아, 형용사 정법은 이걸로 끝나는 거. 그럼 얘나도 이제 중3 때 이거 영어 분명히 시험 범위 나올 텐데 그럴 때 보면 이거밖에 나오는 거야. 됐나요? 이걸로 끝. 자, 이제 부사로 쓰이는 게 좀 개수가 많아. 그렇지? 부사로 쓰이는 거야. C 부사로 쓰. 근데 얘는 여러 가지 뜻을 좀 알고 있어야 돼.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하니까. 뭐에 대해서 to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렇지? 자, 일단 결론적으로 가장 여기서 으뜸이 누구야?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한마디로 뭐야? 목적. 그래서 아까 누가 많이 나왔어? 이런 표현 많이 나왔잖아. to do 주어 동사. 물론 뒤에 붙여가지고도 뭐뭐 하기에 쓸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하여. 됐나요? to do가 쓰이는 전체 모든 범위에서 이놈이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요만 딱 기억해도 돼. 알겠지? 해석한다면 이놈 하면 돼. 자, 그럴 때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걸 붙이기도 해. in order to do. 얘도 뭐다? 뭐뭐 하기 위하여 뜻이야. 왜? 워낙 많으니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일 때 in order를 붙여줄 때가 있어. 그러면 thank you.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게 1번이었고 2번 이런 거였지 뭐. 감정의 동사 나와서 be surprised 그리고 to do.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기쁩니다. 감정의 형용사 뒤에 to도 붙어서 뭐뭐하게 되어서 뭐뭐하다. 이거지. 그렇지? 이게 여러분들 문법 책에는 중딩 때는 원인으로 나왔던 거야. 요놈이 뭘로 쓰였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놀랍대서 이걸 원인으로 봤다. 이거 별로 중요치 않아. 많이 나오지도 않아. 그렇지?
요 뭐뭐 하기 위해가 90번 나오면 얘는 한두 번 나올까 말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놈이 중요해. 저기지. 내가 별빛이라는 것들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 그는 자라나서 의사가 되었어. 박사가 되었을 때 쓴 거야. 자라났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결과 표현인 거야. 이것도 아마 기억날 거야. 얘는 원인, 얘는 결과. 근데 이놈이 중요해. 누가 중요해? 요 결과놈이 중요해. 이렇게 안 쓰고 다르게 쓸 때가 하나 있거든. 하나 정리해 놓았어. 앞에 주어 동사 나가고 컴마 때려주시고 뒤에 only to가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only to find. 이때는 써놔. 이게 그래서 결과 표현이야. 그런 데가 붙어. 그런데 결국에는 알게 되었어. 이게 중요해. 단지 뭐뭐하기 위하여가 아니야. 그런데 결국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 독해 때문에 중요한 거야. 어법 문제보담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 조건, 양복 하나도 안 나와. 걱정하지 마. 그래서 다 그거 빼버리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건 다 끝냈어. 오늘 기본 설명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숙제는 뭐냐면 기본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표시만 쫙 해봐. 437부터 어디까지? 화요일까지니까 명사로 쓰이는 것들. 명사로 쓰이는 애들 여기까지다. 얘가 다 뭐로 쓰인 거야? 명사로 쓰였던 거야. to도가 누가? to도가 명사로 쓰였던 것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쫙 표시. 그리고 확인 들어가 봐. 아, 얘가 주어로 쓰였구나. 그럼 단수 확인. 목적어로 쓰였구나. 보로 쓰였구나. 쫙 표시하면서 확인. 됐나요? 그리고 2월 24일 화요일 날에는 데이 6 테스트.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어디까지? 오늘 했던 것까지는 따로 얘기를 안 해도 400이 아니구나. 357번까지 요것도 뭐야? 노트에다 써오는 거 잊지 마시고. 됐나요? 오늘은